现在有问题吗？非常惨烈，为什么会出问题？头车，爆胎了！Really dangerous。死亡的逼迫感。 C130 운송기 도착했고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아이토 M9과 링켄코 09 두 차량을 끝으로 모든 차량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알래스카입니다. 이 지구상 기온이 가장 낮고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지형도 가장 다양하죠. 오늘 중국 신에너지 SUV를 준비하고 바로 알래스카로 가져와서 주행 능력을 테스트해 볼 건데요. 우선 중국 차들이 잠복해야 할 것은 바로 북미, 북쪽 끝부분에 있고 일명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는 달턴 하이웨이입니다. 이곳이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곳의 도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화물 트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알래스카 데드 호스이며 총 666km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룩스 산맥을 지나갈 때는 13급에 해당하는 강풍이 불기도 합니다. 영하 40도는 여기서 명암도 못 내밀 정도로 춥죠. 하지만 차량들이 시작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你身上有问题吗？拉起来看。后座现在都是血，天窗已经碎了。非常惨烈，但是人没事儿。 以前我们总是说日系越野车能去别的车去不了的地方，更能把你带回来。其实越野车翻车是再常见不过的事故。 중국의 어느 자동차 매체인 디칼에서 진행한 자동차 극한 주행 테스트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탱크 400은 정비팀이 밤낮으로 수리한 결과 그나마 달릴 수는 있게 해놨는데요. 비록 창문은 여전히 깨진 상태이고 많은 곳이 손상된 상태이며 심지어 선루프는 플라스틱 천으로 덮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먼 길을 온 만큼 이 차 또한 이번 테스트에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참여한 차량은 오직 플러그인 차량과 레인지 익스텐더 전기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플러그인 차량들의 배터리는 전부 풀로 채웠으며 이제 12대 차량들은 모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이번 테스트는 초장거리를 주행해야 해서 A팀과 B팀으로 나눴습니다. 비록 주행거리가 모두 1000km 이상이지만 기온이 너무 낮고 환경도 너무 열악합니다. 게다가 히터도 거의 풀로 틀어야 하는데 과연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점은 이 도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이 도로는 기름 수송을 위한 대형 트럭을 위해 마련된 건데요. 따라서 이 도로를 가다 보면 오직 대형 트럭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트럭이 지나갈 경우 우선권을 트럭에게 줘야 하므로 그때마다 모든 차량은 갓길에 잠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곳이 괜히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게 눈보라가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비록 목까지 박힌 윈터 타이어를 장착했지만 오르막 내리막길이 너무나도 가팔라서 접지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죠. A팀이 비교적 순조롭게 주행하고 있을 때 B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83.2km를 달렸을 때 BYD 양원 U8에서 발전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경고가 뜬 건데요. 무시하고 주행한 지 1시간이 지나자 U8의 엔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레인지 익스텐더 전기차로 가격은 무려 2억 원이나 하는데요. 배터리는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仰望优化可能会出问题。 그렇게 4시간이 흘렸지만 U8은 여전히 고장난 상태입니다. 현장 정비사들은 바로 BYD 엔지니어한테 문의를 했지만 전부 다 해결 방안을 못 찾았습니다. 현장 정비사들이 몇 번이나 고치려고 시도했지만 U8의 엔진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YD U8은 이번 테스트 중 최초로 탈락한 차량이 되었습니다. 北纬66度33分，西经150度48分，我们到达了北极圈。这是我们中国新能源车第一次成规模、成建制的跨入北极圈。 그렇게 계속 주행을 했으며 다행히 U8 이후에는 엔진 고장으로 인해 더 이상 주행을 못하는 차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A팀은 드디어 달턴 도로에 있는 유일한 보급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콜스풋 마을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모든 차량들은 전부 여기에 와서 기름을 보충해야 합니다. 콜스풋을 지나게 되면 황무지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도전은 말 그대로 극한 도전이기 때문에 기름 따윈 채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먼저 가던 팀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比亚迪这两辆车真是出师不利，在这样的路况之下，这样的环境之中，但也是情理之中。我们停下车，看一看到底是怎么回事。刚才我尝试用补胎液给它补胎，但是看起来不太行。 결국 BYD 렌자 Z9 GT는 두 번째로 탈락하게 된 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就在翻越布鲁克斯岭的时候，又来了一个坏消息。这里是领克09，当前电量归零，然后纯电续航0公里，燃油续航250公里。没事没事，你这不是还有油呢吗？而且我估计啊，你这个电下了坡之后就又有了。说的很对，现在1公里充上了。真的到了晚上，在道顿公路上行驶的时候，才能更深刻的领会到为什么叫死亡公路，真的有一种死亡的逼迫感。我们刚才翻过了布鲁克斯岭之后，就再没有高的树木了，两边都是低矮的植物。我们已经进入了北极的苔原地带，在这里路况会更加的崎岖不平，横风会刮起路边的雪，这些雪飘在我面前，真的非常影响能见度。而就在这样的情况下，那些大卡车会像擎天柱一样冲我冲过来，真的是太吓人了。而且北极圈的夜真的是伸手不见五指。 공통의 프리미엄 차인 란2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5일 주행 가는 거리가 0km이고 정기 주행 가는 거리는 65km밖에 안 남은 건데요. 이러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LEAS 주행 보조 시스템도 고장이 났는데요. 아마도 눈보라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50km를 주행해 아직 100km가 남아있는데요. 결국 란2는 목적지까지 80km 정도 남았을 때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 달리지 않았을 때 BYD 펑션버 5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측 뒷 타이어에 공기압이 부족해진 건데요. 물론 펑션버 5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我现在从后视镜就能看见这个背。气温是零下27不到30吧，但是有风，所以体感感觉要冷很多。今天这仨比亚迪都挺倒霉的，先是眼望不行了，然后是腾势线有扎了。 我现在还说呢，我说这车可别跟这种的也爆，就刚说完就扎了。反正换好胎以后，希望它能够顺利完赛，能够抵达司马镇。 이제 거의 도착입니다. 드디어 Dead Horse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6대 중 8대가 이번 도전에 성공했는데요. 도전에 성공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의 란산, 리어토의 L9, 펑션버 5, 하발 몽롱, 링크앤코 09, 디퍼 G318, BYD 탕, 화웨이 아이토 M9. 비록 절반이나 가까운 차량이 도전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중국 매체에서는 최초로 도전하는 만큼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영상 소개란에 링크를 첨부했으니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 한국도 이런 대규모 실험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